6연속 무실점에서 부진, 그리고 반등, 박정민이 걷는 신인 투수의 가장 어려운 구간. 대졸 루키 불펜 투수의 프로 적응 패턴, 정신적 피로와 구속의 관계, 롯데 필승조 운용 맥락. 1. 데뷔 직후 6연속 무실점, 이것이 만든 기대치의 무게. 신인 투수가 프로 무대에서 처음 6경기를 무실점으로 통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기록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하나는 그 선수의 실질적 잠재력을 확인하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 등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부담이다. 박정민의 경우 이 구분이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졸 루키라는 배경은 고졸 신인보다 성숙한 투구 기반을 전제하지만 동시에 팬들과 구단의 기대 수준도 그만큼 높다. 2라운드 전체 14번 지명, 대만 1차 캠프 단독 합류, 개막 엔트리 필승조 낙점이라는 일련의 신호들이 시즌 전부터 박정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형성했다. 이 기대감이 역설적으로 첫 번째 부진 이후 선수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무실점 행진이 길수록 그것이 깨졌을 때의 충격은 단순한 성적 하락 이상의 의미를 선수 본인에게 남긴다. 처음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는 사실, 이후 대량 실점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기술적 문제만이 아닌 심리적 재적응의 과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대졸 루키 불펜 투수의 프로 첫해, 전형적인 패턴과의 비교. KBO에서 대졸 루키 불펜 투수가 첫 시즌을 보내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몇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경우는 사실 소수다. 대부분은 초반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 이후 적응의 벽을 맞닥뜨리고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커리어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불펜 투수가 선발 투수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상대 타자들의 적응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선발 투수는 한 경기에서 타순이 3번 이상 돌아오기 때문에 같은 타자들에게 반복 노출되는 상황에서 배합을 바꿀 기회가 있다. 반면 불펜 투수는 대부분 짧은 이닝에서 처음 만나는 타자들을 상대하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해당 투수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타자들이 점점 준비된 상태로 들어온다. 이른바 탐색기가 끝난 이후의 국면이 박정민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리그 타자들이 처음에는 박정민의 구질과 배합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6경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것이다. 이 데이터가 타자들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그 변화에 박정민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MLB에서도 이 현상은 타자의 두 번째 시각이라는 개념으로 분석된다. 처음에 좋은 성과를 낸 불펜 투수가 타자들이 한 번 이상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투수의 실질적 경쟁력을 드러내는 진짜 테스트라는 것이다. 3. 정신적 피로의 구조. 왜 신인 투수에게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가? 김태형 감독이 정신적 피로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한 것은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신인 불펜 투수의 시즌 운용에서 실제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를 짚은 것이다. 불펜 투수의 심리적 부담은 선발 투수와 다른 구조를 가진다. 선발은 선발 날짜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지만 불펜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 중 불펜에서 몸을 풀고 결국 등판하지 않는 날의 연속, 혹은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등판해야 하는 긴장감의 반복이 신체 피로보다 정신적 소모를 앞서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신인 투수에게 이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직 이 루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불펜 투수들은 긴장감을 관리하고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신인에게 이 기술은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된다. 박정민이 부진한 기간 동안 기술적 문제보다 정신적 리듬이 흔들렸다는 감독의 진단은 이 성장 과정의 특정 구간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으로 읽힌다. 4. 필승조 조기 낙점의 양면성, 기회인가 부담인가? 박정민이 개막 직후부터 필승조로 운용된 것은
구단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 그러나 신인 투수를 시즌 초반부터 중요한 이닝에 반복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KBO에서 신인 불펜 투수를 필승조 또는 마무리 역할로 조기 투입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 케이스와 소진 케이스가 공존한다. 성공적인 경우는 대체로 투수 본인이 심리적으로 강건하고 팀이 성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선수 보호에 신경을 쓴 경우였다. 반대로 조기 소진의 패턴을 보인 경우는 성적 압박이 과도하게 신인에게 전가되거나 선수 스스로 과도한 부담을 안고 투구하면서 기술적 자동화가 무너진 경우였다. 박정민의 현재 국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부진 구간이 2경기에 그쳤고 최근 등판에서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감독이 선수 본인에게 더 던질래? 라고 물었다는 장면도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성적 압박보다 선수의 자발성과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소통 방식에 가깝다. 선수가 스스로 더 던지겠다 고 했을 때의 투구와 외부 압박으로 올라갔을 때의 투구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독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5. 시속 150km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조합, 구질 배합이 보여준 것. 반등 등판에서 박정민이 보여준 투구 내용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1.3루 위기에서 풀카운트를 허용했음에도 시속 150km 높은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냈다는 것. 그리고 까다로운 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유도했다는 것은 단순한 구속의 문제가 아니다. 풀카운트에서 높은 직구로 삼진을 잡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코스에 승부를 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이 성공했다는 것은 박정민이 그 순간에 타자보다 자신의 공을 더 신뢰했다는 의미다. 부진 구간을 경험한 뒤에 이 수준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 성인 투수에게도 쉽지 않다. 체인지업으로 김도영을 상대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김도영은 리그에서 대응하기 가장 까다로운 타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그를 상대로 변화구로 승부의 헛스윙을 유도했다는 것은 구질 배합에서의 판단력이 데뷔 초반과 달라졌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진 구간이 단순히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배합 노출이 원인이었다면 이번 등판에서 배합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6. 롯데의 불펜 운용과 신인 관리의 균형. 롯데의 2026 시즌 불펜 운용에서 박정민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신인의 성장을 위한 관리와 팀 성적을 위한 즉시 활용 사이의 균형은 어떤 팀에서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NPB에서 신인 투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비교해보면 일본 야구는 전통적으로 신인 투수를 시즌 전반에는 덜 중요한 이닝에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역할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KBO는 즉시 전력화를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요구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이 차이가 선수의 장기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박정민의 부진 이후 반등 등판 사이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롯데 코칭 스태프가 단기 성과보다 선수 관리에 무게를 둔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선택이 반등의 배경 중 하나였다면 신인 투수에 대한 휴식 관리가 단순한 컨디션 조절이 아니라 심리적 재설정의 기회로 기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